안녕하십니까.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연계 동영상이니까 이전 동영상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 동영상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희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끝났는데요. 하여튼 저의 상황과 저희 아내의 상황을 약간 구분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는 대사증후군 과정에 있었고 저는 균형 잡기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됩니다. 그죠? 그 차별적인 상황에서 저는 거의 지금 다리 조작, 그러니까 지금 다리 조작에, 어? 뒤꿈치 치고 앞꿈치 누르고 발차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릎 들고 발차기 하는 거 이제 그거 다리 조작을 통해서 대사증후군 과정이나 균형 잡기 과정에서나 변화는 일어났어요. 변화는 일어났는데 약간 다른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별을 두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계속 오른쪽 가슴, 다리 조작을 하고 나서 오른쪽 가슴이 세져서 자꾸 오른손을 자꾸 벗게 돼요. 가끔씩 30 정도 차는데 그 30마저도 자꾸 왼손으로 넘겨줘서 왼손을 뭐 195를 차고 자꾸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는 25g, 원래 어제 뭐 30g 찼다고 했는데 어제 또 오박을 해서 또 5g 또 내렸습니다. 다시 25g 차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와 왼쪽 발목과 왼쪽 옆구리. 이거는 없는 중량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균형 잡기 상황에서는 한 50g까지는 없는 중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50g까지를 균형 잡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0 넘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전에 한번 60까지 가봤는데 하루 만에 30까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버가 걸려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저와는 달리 양손을 거의 동일하게 차고 있습니다. 거의 190 이 정도 차고 있어요. 오른손 190, 왼손 190. 그러니까 균형 잡기 상황이라면 왼쪽 다리나 왼쪽 옆구리에 거의 저처럼 25나 30 정도 이렇게 차고 오른쪽 다리는 안 차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죠? 만약에 이게 제가 지금 균형 잡기 상황이 마지막 과정이 맞다라면 오른손은 지금 거의 안 차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저 기준으로 해서 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 아내는 아직 왼쪽 옆구리나 왼쪽 다리가 아직 그 균형 잡기 중량이 아니고 아직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60 정도 차고 있는데, 그 대신에 오른쪽 다리도 60을 차고 있습니다. 원래 70이었는데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오른쪽 다리 70, 왼쪽 다리 70, 왼쪽 옆구리 70이었는데 또 왼쪽 비대칭 오바 현상이 걸리니까 동시에 10g씩 빼준 겁니다. 오른쪽 다리 10g, 왼쪽 다리 10g, 왼쪽 옆구리 10g. 세 군데를 동시에 빼준 겁니다. 자, 혹시나 저희 아내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왼쪽 비대칭이 생기면 원래 왼손을 자꾸 내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왼손을 자꾸 내려주다 보면 오른손 중량과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에 도달한다라고 우리가 대사증후군 과정 마지막 부분에, 그죠? 끝자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균형 잡기 상황에 들어가서 제가 오른손 왼손을 200을 찼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전에는 왼손을 더 찼었어요. 왼손을 뭐 650도 차고 750도 차고 이러다가 조금씩 내려오다가 왼비가 세지니까, 왼비가 그때 왼쪽 팔, 왼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가 일자로 쭉 만나는 걸 왼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데 왼손도 내려오고 왼쪽 옆구리도 내려오고 왼쪽 다리도 내려오는데, 그 전에 왼손을 더 많이 찼었기 때문에, 다리보다 더 많이 찼었기 때문에 내려오다 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죠?
다리도 내려가다 보면 70에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만나죠. 손도 오른손을 얼마나 찾냐에 따라서 오른손을 70을 차고 있으면 그렇게 70에 도달했다가 저도 그랬거든요. 왼손을 70까지 내려갔다가 이거는 상체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양손을 150으로 올렸다가 200으로 올렸다가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 대사증후군 끝자락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양손이 비슷해지면 이제 왼손을 더 내리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진짜 오버가 걸리면 왼손을 더 내려야 돼요. 진짜 왼비가 너무 세면 왼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균형을 잡으려면 오른손 왼손을 똑같이 나눈 상태에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옆구리를, 그러니까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오른쪽 다리가 70이었으니까, 원래가. 왼쪽 다리가 70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왼쪽 다리를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내려가면 오른쪽을 더 무겁게, 오른쪽 다리 70, 왼쪽 다리 60 이래 되면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왼비가 세면 역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 과거 동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죠? 저도 실질적으로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옆구리에도 몇 주 동안 찼었습니다. 왼비가 셌다라고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실수로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다리 차고 왼손 벗어버리고 이런 시간을 1, 2주 가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왼비였는데 제가 왼비라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양다리 다 벗고 호주머니 다 벗고 양손에만 200 차고 거의 2주 이상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 벗고 양손에만 200 차고 2주 이상 있었던 거. 그것도 2주 정도 차다가 또 양손을 다 벗어버렸죠. 그 나중에는 하나도 안 찼어요. 그죠? 손발이고 뭐고 하나도 안 차고 또 2주 정도 있다가 이거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옆구리 심지어 오른손을 차고 나니까 편안해지면서 이거 내가 왼쪽 비대칭에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보냈었구나. 근데 컨디션이 아주 나쁘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약한 왼비였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가 밤에 좀 불편했지 낮 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밤에 불편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풀어지는 시점에서 이거 계속 이래 가기는 좀 이상한데 싶어서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를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에 좀 차보니까 30, 30씩 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왼비가 다 풀렸구나. 이래서 30, 30을 찼다가 다음 날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60, 60 찼더니만은 바로 다음 날 또 30, 30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5g 더 빼서 25g, 25g 이렇게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 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적인 과정, 제가 대사증후군 끝나는 시기에 제가 겪었던 일들과 저희 아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지점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 하여튼, 저희 아내도 이제 저처럼 다리 조작을 한 지가 한 5일 이상이 됐습니다. 그죠? 어제부터는 지팡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팡이도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됩니다. 바깥에 나갈 때 우산으로. 우산을 하면 우산이 지팡이보다 무게가 더 있어서 효과가 더 좋아요. 약간 무게 있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희 아내도 저처럼 다리 조작하고 지팡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리 조작을 하고 나서 중량이 확실히 많이 내려온 거는 맞아요. 중량이 많이 내려온 거는 맞아요. 하여튼 몇백이 내려왔으니까. 그것도 짧은 시간에 내려왔으니까. 그죠? 자, 다리 조작을 하니까 좋아서 내려왔겠어요? 뭔가 나쁜 느낌이 들어서 내려왔겠어요? 나쁘니까 내려온 거예요. 예? 왼쪽을, 좋으면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왼쪽 다리에 무겁게 차고 있는데 좋은데 왜 내려와요? 근데 무겁게 차고 있는데 원래는 좋았는데 자꾸 운동을 하니까
먹힘 현상인지 오반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다리나 왼쪽 라인이 뭔가 피가 꽉 들어 찬 느낌이 들면서 먹혔다 혹은 오바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구분은 잘 못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막 몸이 불편한가 혈액순환도 안 되는 것 같고 몸도 힘들고 하니까 5g 10g 이렇게 내려보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내려보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해지니까 좋으니까 기다렸다가 또 5g 내리고 때론 너무 심하면 10g 내리고 5g 내지 10g을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 상간에 거의 몇 벽이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몇 벽이 내려왔는데 제가 아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끝자락에 이걸 균형을 어떻게 맞추나 하면 쉽지 않아요. 10중 8구 실패합니다. 실패하는데 이거 실패를 해 봐야 돼요.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험이 중요한데 실패 안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안 하면 그 실패한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말을 이해를 못 해요.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경험을 해봐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맞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더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언제 자빠져도 자빠져 버려요. 그게 막 중리사안이 하는데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강해요. 자, 그러니까 왼쪽 다리와 왼쪽, 손은 지금 200, 200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손도 200, 200이 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다리 조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 오른쪽 상체가 약간 세졌는 건지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오른손도 잘 때 한번 벗기도 하고 왼쪽 가슴에 올려놓으니까 좋다고 했고 이랬거든요. 그 상간에 왼비가 확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왼쪽 비대칭이. 왼쪽 가슴,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가 확 만나면서 아마 왼쪽 비대칭이 더 정폭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일자로 쫙 만나는 순간 왼쪽 비대칭 이래 되거든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산다는 거는 오른쪽 팔,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다리가 일자로 쭉 세다는 거예요. 이쪽에 피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이러다 보니까 왼쪽 비대칭이 됐다는 건 왼쪽 라인 전체가 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른손 중량을 내리고 왼손 중량을 더 올리기도 하고 저도 그때 뭐 왼손에 1kg 잠깐 차고 자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도 지금은 안 차지만은 잘 때 저희 아내도 250g 더 차고 왼쪽 가슴에 1kg 올리고 막 한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왼쪽 비대칭이 되니까 이제 왼손을 더 이상 찰 수도 없고 오히려 오른손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 왼비가 되면 양손이 중량이 비슷해지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비슷해지는 과정으로 가고 더 이상 이제 비슷해져 버리면 이제 손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중량을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가 70이고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5g씩 5g씩 혹은 10g씩 빼다 보면 언젠가는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70g까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이제 세 군데가 동일해집니다. 오른쪽 다리도 70, 왼쪽 다리도 70, 왼쪽 옆구리도 70 이렇게 되잖아요. 양손은 뭐 200, 200이든 190, 190이든 뭐 100, 100이든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중량을 차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양손 똑같고 양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 동일한 중량이 딱 돼요. 여기서 딱 맞아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왼비 현상이 안 나타나면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이 실패하는 경우가 뭔가 하면 중량을 내릴 때 실패를 하기도 해야 된다고 내가 자꾸 어쩌세요. 중량을 내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리기도 해야 돼요. 너무 쉽게 내려버리면 이게 언더가 돼갖고 또 올라갔다가 오버가 되면 또 내려왔다가 이어서 이제 오르락 내려 하면서 계속 뺑뺑이 도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걸 뺑뺑이로 계속 올락 내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이제는 아이고 나 이제 그런 실수 그만할래. 나 함부로 안 내릴 거야.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중량을 함부로 안 내릴 거야. 참을 때까지 참다가 내려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오락내리락 한 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한참 하다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이게 뭔가 끝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종지부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중하게 내리다 보면 이게 타이밍을 놓쳐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70까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고, 아이고 이제 85밖에 안 남았어. 85야. 이제 15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면 이제 내려보는 거예요. 5g 내려보고. 그또 80g 되면 또 내리기가 두저해서 또 버티다가 하루 정도 버티다가 내려보면 나중에 70까지 딱 도착하죠. 그럼 다 내린 거야. 오른다리 70, 왼쪽 다리 70, 왼쪽 옆구리 70인데 이제 더 이상 내릴 게 없어. 왼쪽 다리에. 손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손하고 이때부터 손하고 옆구리는 따로 가야 돼요. 옆구리나 다리 쪽은 좀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아니 뭐 분리 좀 애매합니다. 제가 하여튼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왼쪽 다리하고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어서 그냥 균형이 딱 맞아서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 그냥 뭐 균형 계속 맞으면 이대로 있어도 돼요. 그래 있다가 뭐 좀 하루 이틀 지나서 또 전체적으로 5g 빼요. 오른쪽 다리 65, 왼쪽 다리 65, 왼쪽 옆구리 65. 전체적으로 계속 차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이래 있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도 내려가도 되고, 근데 70까지 내려갔는데 또 왼비가 돼서 먹힘 현상이나 왼쪽 라인이 막 다리도 불편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잖아. 그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왼쪽 다리가 65가 되어버리면 오른쪽 다리가 70인데 못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같이 내려줘요. 같이. 오른쪽 다리도 65, 왼쪽 다리도 65, 왼쪽 옆구리도 65 이렇게 같이 내려가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아이고 살 것 같다 이래요. 근데 또 왼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5g씩 또 빼줘요. 그러면 60, 60, 60 이래 되죠. 그럼 또 왼비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야 될 타이밍에서 너무 지나가 버린 거야, 사실은. 왼쪽 비대칭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성이 붙어서. 그 내려줘야 될 때 못 내려줬던 후유증인 거예요. 근데 이건 실패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경험이라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실패도 뭐가 아닙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자, 이러다 보다 보면 다 빠져버려요, 나중에. 어차피 다 빼기는 빼야 돼요. 양쪽 다리 다 빼야 돼요. 양쪽 다리 다 뺄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양쪽 다리 하나도 없어요. 옆구리도 없어요. 그죠? 옆구리도 없고 양쪽 다리도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번 빼는 작업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싹 다 뺐다가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며칠 살아도 돼요. 한 이틀, 3일 살아도 돼요. 근데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래 지내다 보면 왼비가 다 풀리게 되면 뭔가 오른쪽이 만약에 왼비가 다 풀렸다라면 왼쪽에 한 30g 정도 찾으면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를 저처럼 25g이나 30g 정도를 찾으면 뭔가 좋다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비가 풀렸다고 봐야 돼요. 근데요, 제가 실수했던 것도 그때 당시에 균형 잡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실수했던 것도 이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 양손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뺐어요. 싹 다 뺐는데 다리 하나도 없었거든요. 옆구리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체적인 과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왼비였다는 거예요. 왼쪽 비대칭이 있었는데 그 자체 세지를 않으니까 제가 눈치를 못 챘다는 겁니다. 아, 이제 균형 잡기로 들어왔구나 이래갖고 그냥 거기서 균형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왼쪽 비대칭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안 풀리고 다리를 다 뺐는데, 옆구리를 다 뺐는데도 왼쪽 비대칭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다 뺐는데 또 차기가 또 싫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여러분한테 또 뭐 표준적으로 제가 또 보여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좀 발동이 됐는 건지 다시 차는 게 여러분들 실망시키기가 싫어서 그냥 동작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이게 점점 야금야금 세지더니만 나중에 진짜 불편한데 싶을 정도로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거 아닌데 오른쪽 다리를 차고 싶은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차고 싶고 그때 자는데 오른쪽에 물병을 기대 보니까 편안한 거야. 그리고 또 왼손을 벗어버려 보니까 그때 오른손 왼손 200을 찼는데 왼손을 벗어버리니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오른쪽 옆구리, 오른손을 하루 정도 찼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 계속 차고 있으면 오른비가 또 너무 세질까가 두렵더라고요. 그 하루 정도 찼다가 다음날은 옆구리만 빼고 오른손 오른발은 옆구리만 남겨놓고 오른손 오른발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컨디션이.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 오른발 오른쪽 옆구리를 같이 차버리면 왼비가 좀 빨리 풀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많이 찬 것 같지는 않고 그때 당시에 하여튼 기록을 뒤져봐야 되겠는데 오른발 한 100 정도 찼고 오른쪽 옆구리는 한 250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250인지 160인지 잘 모르겠어요. 160인지 250인지 하여튼 걸고 오른손도 한 250 찼는데 나중에 왼손 벗어버리고 잘 때는 오른손에 한 750 정도 차고 하루 정도 찼어요. 그러게. 그 하루 정도를 왼비가 세져서 안 세졌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하루 정도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은 오른손하고 오른쪽 발목에 찼던 거는 빼버렸어요. 옆구리만 남겨놨어요. 옆구리 안에 제 기억으로 160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160이었던 160을 남겨놓고 보니까 옆구리가 여전히 왼비였으니까 왼쪽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오른쪽이 셌던 사람인데 왼비가 돼서 왼쪽이 세졌는데 그래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튕겨주면서 그죠? 오른쪽 옆으로 걷기도 하고 이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오른쪽 옆구리에 한 160을 차고 한 3일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160을 내려줬었어요. 조금씩 내려서 100 뭐 이래 내려주다가 어느 순간에 뭐 한 70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싹 빼버렸는데 그 빼버리니까 이제 왼비도 아니고 오른비도 아니고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서 또 이게 안고도 안 차고 양손에만 좀 차고 그냥 며칠 지냈습니다. 며칠 지냈다가 보니까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이거 오른쪽이 센 건가 왼쪽이 센 건가 뭔가 아직도 왼비란 느낌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나 하면 아직도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물병을 이렇게 누워있을 때 기대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오른쪽 배에다가 뭐 올리면 기분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뭐 좋은 느낌이야. 좋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왼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왼비라고. 그 왼비는 거의 풀렸다는 걸 알아요. 왜? 옆구리도 다 뺐지. 다 풀렸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오른쪽에다가 뭘 기대면 기분이 더 좋다고 느끼니까 이거 왼빙한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제 며칠 지나갔어요. 근데 기도하고 이제 기도해야 알죠. 그죠? 기도해야죠.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뭐지? 하나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지금 왜 자꾸 오른쪽에 기대면 좋죠? 그러니까 이 점점 오른쪽에 기대면 좋다라는 느낌이 점점 약해지긴 했었어요. 약해지긴. 그전에 또 오른쪽으로 또 누워서 자면 편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도 아주 편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좋은데 뭔가 좋은 느낌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거 좋은가 맞아? 이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래 의심스러워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 모르겠어요. 왼쪽 다리에 30g을 차보고 차니까 좋은 거예요. 오른쪽에 물병 기대고 누워있는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왼비 푸는 과정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찼던 게 있었으니까 느낌이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 아, 이거 옆구리는 오른쪽이 세진 것 같다. 왼쪽에 뭔가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에이, 기왕 찾을 거 왼쪽 다리하고 왼쪽 옆구리하고 동일한 중량을 채우자 해서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를 동일하게 30, 30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이 팍 오는 거예요. 안정감이. 아, 그래서 아,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는 최소 중량이라도 25g이나 30g 이렇게라도 차주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30 찼다가 다음날 내가 60까지 올렸어요. 혹시나 싶었어. 이게 너무 언더 아닌가. 혹시 내가 왼비를 풀어주다가 오른쪽으로 너무 간 거 아닌가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60까지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오바 걸리더라고. 또 왼비 시작되더라고. 그래, 겁이 덜컥 나서 60에서 그냥 한꺼번에 30을 확 빼버렸어요. 다시 30으로 탁 내려왔어요. 왼비가 또 시작되면 또 그 동작을, 그 행동을 반복해야 되니까 30 탁 내려보니까, 이제 왼비 생기는 게 올라가는 게 멈추더라고요. 그래가 불안한 김에 또 왼비가 될까봐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5g 또 뺐어요. 25g, 25g 남겨 놓으니까 왼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중량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고정되고 한동안 계속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테스트도 해볼 생각도 안 들어요. 왜 왼쪽 다리가 언더라는 생각도 안 들고 왼비가 된다는 생각도 안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뒷발차기 하면서 왼발을 뒷발을 차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벽치기 하면서. 오른발은 무릎 들고 앞차기 하는데. 조금 중량을 5g 정도만 올려보면 어떨까 해서 올려봤어요. 좋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하루 정도 올리고 나니까 또 왼쪽 다리가 뻐근해지면서 오바 느낌이 드는 거야. 하루 만에 또 5g 뺐어요. 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수십 년간 오른쪽 비대칭으로 살아왔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충, 다리 조작, 기립근 돌리기, 장갑막 올리기, 기본 팔 동작, 그죠? 머리 누르기, 헤드뱅잉, 지팡이 짚기, 이런 모든 걸 사용을 해서 왼쪽 비대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왼쪽 비대칭을 만드는 거는 1차 성공. 왼쪽 비대칭을 만들었으면 다시 균형점으로 와야 돼요. 자, 오른쪽 비대칭에서 꼭대기로 올라가요. 균형점인데 결국 왼쪽 비대칭이라는 건 균형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이게 확실히 왼쪽 비대칭, 이거 피를 꽉꽉 채우고 이제 쓱 풀어주는 거, 쓱 풀어줘서 가운데로 와야 돼요. 이게 균형점이에요. 자,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균형점 넘어가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백 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가운데로. 이게 우리가 도착하는 2차 성공 지점입니다. 근데 2차 성공 지점에 단번에 우주선에 달에 착륙하듯이 단번에 성공하는 건 없어요. 최소한 몇 차례 실패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실패가 있어야 또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보세요. 저희 아내처럼 이제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가 한 500에서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해.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 왼쪽 다리가 70, 왼쪽 옆구리 70, 오른쪽 다리 70에서 탁 균형이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왼비가 느낌이 안 온다. 그럼 하여튼 느끼기에는 제일 좋겠죠. 왜 피곤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왼비 풀렸고 균형이 탁 맞아. 그거는 기적에 가까울 거예요. 기적.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70까지 왔는데 또 왼비가 되면 또 65, 65, 65 이제 세 군데 옆구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자꾸 내려가요. 그러면 또 약간 왼비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또 왼비가 시작되면 60, 60, 60 내려가고 또 왼비가 시작되면 55, 55, 55 또 왼비가 시작되면 50, 50, 50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냥 다 빠질 거예요. 그죠? 다 빠질 거예요. 다 빠졌는데 이제 왼비가 안 되면 괜찮아요. 그대로 며칠 사세요. 컨디션 좋으면. 근데 또 지금까지처럼 왼비의 느낌이 나타난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다리, 오른쪽 옆구리를 뭐 10g이나 15g, 빈 껍데기 15g씩 차세요. 차세요. 아마 왼손도 좀 내려줘야 될 거예요. 왼손을 이제 조금씩 내려가야 될 거예요. 왼비라는 거는 왼팔과 왼쪽 옆구리가 왼쪽 다리가 한꺼번에 만난 거예요. 한꺼번에 쭉 만나서 일자로 기둥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도 내려줘야 돼요. 오른쪽 다리, 오른쪽 옆구리에 찼다라는 거는. 그죠? 예. 왼손도 10g 이렇게 자꾸 내려가다 보면, 그래도 왼비면 오른쪽 다리를 또 5g씩, 오른쪽 다리, 오른쪽 옆구리 또 올리고, 왼손은 또 내려야 돼요. 그래도 왼비가 되면 또 5g씩 올리고, 왼손은 또 내려야 돼요. 뭐 5g이든 10g이든. 왼손은 많이 찼을 수 있습니다. 뭐 190 찼으면 자꾸 10g 정도씩 내려가요. 필요한 만큼 내려가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세면 왼손을 거의 다 벗다시피 해야 될 수도 있고, 오른쪽 다리가 뭐 100, 오른쪽 옆구리도 100, 저는 160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하면 이게 25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5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왼손을 벗다시피 하고 오른손을 더 채워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190에서 막 250짜리 하나 더 채우고 자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싶으면 제가 하루 있다가 오른손, 오른쪽 다리는 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빼면 오른쪽 비대칭이 너무 세져 버리면요. 골치 아파요. 오른쪽 비대칭이 너무 세져 버리면 다시 왼쪽으로 끌어당기려면 고생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풀어주다가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동작을 해야 돼요. 오른쪽 옆으로 걷는다든가, 오른쪽 옆구리 자꾸 밀어주고, 오른팔 흔들어주고, 오른발에 힘 더 주고, 오른팔 흔들면서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골반 밀어주면서. 그렇게 해주면, 오른손, 오른발 안 차도 풀려요. 왼비가. 이해되죠? 풀린다,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 이제 이 동작을 멈추고, 옆구리 중량을 이제 슬슬 빼가야 돼요. 그 옆구리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옆구리 테스트. 알죠? 기울기 테스트도 해보고, 골반 미을기 테스트도 해봐서, 오른쪽 옆구리가 세다고 싶으면 자꾸 조금씩 내려줘서 결국은 다 빼야 돼요. 자, 이 동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 같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은 해보는데, 뭐 최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자,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실패라는 거는, 그걸 실패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 실패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다 실패해 본 사람들이에요. 실패해 봤으니까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이러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실패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 그 전에 실패가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힘이 없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해보시고,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저 스스로요. 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억력 좋아지게 해주세요. 판단력 좋아지게 해주세요. 저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사람 이름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 사람 이름 저 기억 많이 해요. 옛날에는 같은 반에 다니는 친구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해서 제가 혼났거든요. 고생 되겠는데. 요즘 사람 이름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기도가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끝자락에서 뭐 출구 전략이다 자꾸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자기가 경험으로서 익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물론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 천재에 가까운 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아주 극소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재, 뭐 여러분 중에 천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천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답답한 사람이에요. 저도 깝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조금 느끼고 좀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저 답답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 하여튼 경험을 통해서 연구하는 자세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